네, 2023년 2월 5일 이정훈입니다. 오늘의 제목은 레데펠가 부승찬으로 잡았습니다. 무슨 얘기를 하려고 하는가 하면은 천공이라고 하는 법사인가요? 스님인가가 대통령 새로운 관절을 정하기 위해서 육군 참모총장 공관을 둘러봤다라고 하는 그 사건을 한번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부승찬 씨가 국방부 대변인을 지냈죠. 이 부승찬 씨는 공군사관학교를 나온 사람입니다. 공군사관학교에서 의무복무기간을 간 넘겨서 소령으로 전역한 다음에 연세대학교에서 석사 박사를 받은 것 같아요. 그리고 정치의 뜻이 있었던 것 같고, 그래서 김종대 의원, 지금은 전 의원이죠. 그분의 보좌관도 했었고, 뭐 그렇게 하다가 이제 민주당 쪽에 가까워서 민주당 정권 시절, 즉 문재인 정권 시절 마지막 국방부 대변인을 했습니다. 네, 그런 사람이죠. 그가 이제 무슨 얘기를 했는가 하면은 작년 4월 1일 그때 미사일 전략 사령부를, 기존에 무슨 사령부였더라? 미사일 사령부인가? 그걸 약간 미사일 전략 사령부로 개편했죠. 그때 남영신 육군 참모총장이 행사장에 갔습니다. 그리고 장관도 갔나요? 어쨌든 부승찬 씨도 국방부 대변인, 국방부하고 합참하고 육군본부는 완전히 다릅니다. 미사일 전략 사령부는 육군 산하에 있는 부대고, 육군 위에 합참이 있고 합참 위에 국방부가 있는데 어쨌든 국방부 대변인인 부승찬 씨도 갔던 모양입니다. 그런데 그 남영신 육군 참모총장이 화장실까지 와서 도사라고 하는 천공이 대통령직 인수위 고위 관계자와 함께 서울 한남동 육군총장 공관과 국방부 영내에 있는 육군 사무소를 방문했다 라는 말을 한남동 육군총장 관리하는 관리자로부터 들었다라고 자신한테 얘기했다는 겁니다. 이런 내용을 부승찬 씨는 권력과 안보, 문재인 정부 국방비사와 천공 의혹, 이란 제목의 책에다 썼습니다. 그래갖고 지금 조금 시끄러워졌죠. 이에 대해서 대통령실과 이런 데서는 다 부인을 하면서 일단 고발을 했죠. 고소를 했나요? 네. 이런 사건입니다. 근데 이 사건을 쭉 보니까 지금 남영신 당시 육군 참모총장은 자기가 그런 말을 부승찬 씨한테 전했다는 말을 부인을 하고 있죠. 다 소설이다. 근거가 없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고. 그 다음에 당시 육군총장을 관리했던 사람도 그런 보고를 한 적이 없다. 라고 하고 있습니다. 우선은 천공이라고 하는 사람이 육군총장 관사를 둘러봤다. 그게 정권을 뒤흔들 만큼 엄청난 사건인지 아닌지는 잘 모르겠어요. 이게 비밀시설이기 때문에 공개하면 안 된다라면은 또 모르겠는데, 육군총장 관사는 저도 군대에 있을 때 여기 가서 청소하고 그랬었거든요. 제가 육군본부에서 근무했기 때문에 여기 한남동 가봤었습니다. 그리고 이 현장은 옛날에 그 정승화 씨가 체포되던 12.12 그 현장이기도 하고 그런 곳입니다. 어딘지 저도 머릿속에 있고 한 곳인데, 거기를 방문했다. 거기를 방문하려면 맨 앞에 초소에는 이제 해병대 위병소가 있고, 거기를 통과하면은 육군 위병들이 있으면서 육군 총장, 합참의장 장공관, 이렇게 그 다음에 또 외교부 장관 공관 이렇게 쭉 들어갈 겁니다. 네. 봤으면 여러 사람들이 볼 수가 있죠. 근데 이걸 썼는데 지금 이 사건은 그 전에 김종대 씨가 한번 주장을 했었던 거예요. 그때도 이것 때문에 청와대 측에서 고소인가 고발을 했었던 건데, 이 김종대 전 의원의 보좌관을 했던 부승찬 전 대변인이 다시 책에다 썼습니다. 그리고 이제 몇 개 언론이 보도하면서 시끄러워졌는데, 이에 대해서 동아일보의 김순덕 대기자가 사실일 수 있다라는 쪽으로 칼럼을 썼어요. 그러면서 뭐를 인용했는가 하면은, 저랑 같이 근무했던 친구입니다. 조성식이라고 신동아에 있었던 기자인데, 그가 이제 김종대 씨랑 좀 이 친구가 가깝죠. 상당히 가깝죠. 그래서
김종대 씨가 이런 주장을 했을 때 작년 12월 14일 조성식 씨는 천공 측 법무팀장에게 질의서를 보냈답니다. 그때 조성식 씨가 무슨 유튜브에서 무슨 프로를 하나 맡고 있었을 거예요. 조성식의 통찰인가. 그래서 그 법무팀장이 답변을 보내왔는데 스승님이 답변하지 않을 것 같으니 편하게 보도하시라 이랬답니다. 요거를 조성식 씨가 이렇게 보도한 적이 있는데 이걸 인용해서 김순덕 대기자는 천공 측이 딱 부러지게 부인하지 않은 것이다 라고 하면서 이 정도면 천공이 육군총장 공관을 방문한 걸 인정했다라고 봐야 옳다 이렇게 풀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조성식 씨는 작년 11월 고 이제 천공 측의 답변을 받기 전에 11월 하순 정보 공개 포털을 이용해 육군총장 공관과 외교부 장관 공관 및 서울 육군사무소 출입자 명부와 CCTV 영상에 대한 정배 공개를 국방부에 요구했었는데 12월 11일 날 개인정보보호법의 국방정보 공개 운영훈령 등등에 따라 공개가 제한됨을 안내드립니다. 라고 공개 못한다고 왔었다. 라고 밝힌 바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천공 측에 질의를 했는데 스승님이 답변하지 않을 것 같으니 편하게 보도하시라. 라는 답이 왔었다. 그건 조성씨가 한번 정리했던 건데 이걸 인용해서 김순덕 기자는 천공이 왔던 것이 사실인 것 같다. 이렇게 했습니다. 다 이제 팩트가 없이 이야기하고 있죠. 이제 부승찬 씨는 들었다. 남영신 씨한테. 남영신 씨도 보고를 받았다. 문서는 없다는 거예요. 보고를 들었다는 거고. 그 남총장한테 했다는 사람도 나는 그런 적이 없다. 뭐 일단 부인을 하고 있는 거예요. 문서가 없고 증거가 아직 없고 CCTV도 확보가 안 된 거네요. 그런데 이거를 조성식 씨와 더불어 같이 이제 문제 제기했던 김종대 씨는 부승찬 씨의 공개가 있은 후 또 새로운 주마가 들어오고 새로운 제보가 들어오고 있다. 조작할 수 없는 천공이 거기에 왔던 목격담이다. 확인만 거치면 사실로 확정해도 무방할 것 같다라고 하면서 이거는 이제 4단계를 거쳐 확인이 된다라고 그랬습니다. 4단계. 현재 2단계까지 왔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천공이 거기 왔다면 본 사람들이 많겠죠. 수염도 기르고 뭐 한복 개량하고 입고 다니니까 많이 봤겠죠. 많이 있을 거다. 더 나올 거다고 주장을 하는데 지금 4단계를 얘기하면서 4학장을 얘기하면서 현재 2학장까지 만들어졌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이런 걸 보면서요. 조성식 씨가 보도한 거는 저는 문제가 없다고 봐요. 왜냐하면 자기가 쭉 추적을 한 과정을 정리해서 한 거니까 그거는 뭐 좋습니다. 근데 김종대 씨가 발표한 거는 자기 스스로가 4학장이 완성이 안 됐는데 자기는 1학장 때 발표했고 부승찬 씨의 이번에 책으로 2학장이 완성됐다 그랬는데 그건 아직 미완이라는 얘기죠. 미완이면 그냥 그러한 취재기만 쓰면 돼요. 같다라고 단정적으로 하면 안 되죠. 그리고 김순덕 대기자는 이럴 것이다 라고 칼럼을 썼는데 뭐 맞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 하게 되면은 이거는 추론이죠. 추론은 위험하죠. 자, 그걸 보여주는 사례가 레데팔 사건입니다. 레데팔. 나도 레데팔이 뭔지 알아봤더니 강남구 대치동에 있는 아파트 이름이래요. 레미안 대치 팰리스. 줄여서 레데팔. 마포의 레미안하고 푸르지오를 마레프 뭐 하듯이 여기도 레데팔. 레데팔이 좋은 아파트인 모양이죠. 유재석이 이 레데팔 1단지 45평으로 이사 왔다라는 소문이 돌았답니다. 이게 어디서 시작이 됐는가 하면 193명의 회원이 들어가 있는 부동산 커뮤니티에 이런 글이 올라오면서 한바탕 난리가 났답니다. 유재석 씨가 지금 아들이 중학생인 모양이죠. 공부를 시키려면 강남 대치동에 가는 게 이제 뭐 학원 다니기 좋다 그러죠. 그러면서 이 맘카페에서는 유재석 아들이 다니는 학원 이름까지 올라오고 그 다음에 유재석 씨가 산다는 레데펠 단지와 평형 몇 평까지 다 올라오고 유재석 씨가 이사 왔다는
인사하려고 이웃 주민에게 떡 돌렸다는 루머까지 다 퍼졌답니다. 그런데 어젠가요? MBC 놀면 뭐하니 예고 영상에서 유재석 씨가 직접 커뮤니티에 내가 이사 갔다고 떡 돌렸다고 하던데 사실이 아니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본방송에서는 한강뷰를 보다가 이런 뷰 맛집 있냐라고 감탄하고 난 다음에 갑자기 카메라를 보면서 한 번 더 얘기하는데 저 이사 안 갔습니다. 간 적 없습니다. 그랬습니다. 이로써 간단하게 레드팔로 유재석 씨가 아들 공부시키려기 위해서 이사 갔다는 건 완전히 낭설이 돼버렸죠. 그래서 이걸 추적을 해보니까 이제 그 커뮤니티에 처음 올렸던 작성자가 나타났습니다. 근데 이렇게 얘기해요. 유재석 본인이 방송에서 아니라고 했다니 아닌가 보네요. 저는 이거를 사교육 카페에서 보고 썼습니다. 댓글들에 워낙 다수가 이사 왔다고 봤다고 해서 저도 이사를 왔다 보다 했습니다. 이 사람도 듣고 쓴 거네요. 보고 쓴 거네요. 자기가 확인한 게 아니네요. 근데 이게 이제 레드팔에 유재석이 왔다 그래서 부동산이 들썩했던 모양입니다. 이게 일부러 이렇게 한 거 아니냐, 뭐 가짜 뉴스 아니냐 돌리고 있는데 뭐 현재는 그러고 있는 상태입니다. 원글은 삭제돼 있고요. 제가 드린 말씀 이겁니다. 기자들이 취재를 할 때 사학장이 완성되면 쓰지 말아야 돼요. 사학장이 완성이 안 돼도 쓸 수는 있습니다. 그러려면 3학장까지는 완벽해야 돼요. 제가 옛날에 수지킴 사건을 썼어요. 수지킴이란 사람이 죽었는데 그 범인은 남편이었죠. 확신은 저희는 했지만은 뭐 어떻게 증명할 방법은 없었어요. 수사권이 없었고, 그 남편을 만나려고 그 사람 주소를 알고 갔는데 가보니까 뭐 재개발한다고 싹 뜯겨서 허벌판이고 찾을 수가 없어서 그래서 두리뭉실하게 썼어요. 저는 첫 기사는 두리뭉실하게 단정적으로 안 씁니다. 거의 확신을 했어요. 뭐 많은 사람 얘기 들었습니다. 그때 굉장히 고위직의 놈들도 흥하고 다 했는데 저는 그분들도 인용하지 않았고 결론적으로 그 기사는 맞았습니다. 지금 그 남편분이 한 20몇 년 형을 살고 좀 나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저는 그때 문서로 확인할 수도 없었고 직접 만나 들을 수도 없었지만 거의 100% 확신했음에도 불구하고 상당히 감춰서 가명으로 하고 뭐 이렇게 있었습니다. 근데 그 다음에 이제 그게 터져 나오면서 이제 걷잡을 수 없이 커져서 하나의 김대중 정권이 몰락하는 게이트 중에 하나가 됐는데 지금 우리 이 보도 나오는 거 보게 되면요, 요만한 소문 하나 갖고 확인 안 하고 들었다라는 것만으로 그냥 써버려요. 뭐 그렇게 쓸 수도 있어요. 근데 굉장히 중요한 사건일수록 확인을 해야 됩니다. 그 신문사에서는 그래서 데스크라는 게 있어서 기자들이 갖고 오는 뉴스거리를 경험 많은 기자들이 야 이거 이러 더 물어봐서 확인을 게이트키핑을 합니다. 지금 부승찬 씨 주장이나 김종대 씨 주장 맞을 수는 있지만 게이트키핑이 없어요. 1학장 가지고 던졌다는 건 매우 위험한 거고 2학장도 위험합니다. 그러려면은 단정을 짓지 말아야 돼요. 이런 소문이 있다. 조성식 기자처럼 취재기를 쓰거나 그만해도 굉장히 훌륭한 기사입니다. 근데 이게 딱 찍어놓고 이 부승찬 씨처럼 책으로 내놓고 해버리면은 그런 사람들이 거짓말 하겠냐? 총장도 거짓말하고요. 대통령도 합니다. 그건 잘 알잖아요. 이재명이 거짓말하는 걸 지금 다 보고 있지 않습니까? 문재인 거짓말도 보고 있고요. 그래서 팩트를 봐야 돼요. 이 레드팔 사건을 보면서 지금 잘못하면 이 부승찬 사건은 제2의 청담동 게이트가 돼요. 이게 사실일 수도 있어요. 사실일 수도 있다면은 더 확인을 하고 더 해야 돼요. 그래서 발품을 팔아야 됩니다. 저도 수지킴 사건을 쓸 때 저는 최소한 수지킴 가족들을 만나고 썼습니다. 그 찾는데 힘들었어요. 전화번호 막 뒤져갖고 무작위로 전화도 찾아냈습니다. 기자를 글 쓰는 직업을 너무 쉽게 생각하는데 뭐 김승덕 기자가
맞을 것 같다라고 한 거는 뭐 그분의 판단이니까 뭐 맞든 틀리든 좋은데 저는 이러한 칼럼도 옳지 않다고 봅니다. 느낌으로 쓰는 건 아니에요. 레드팔과 부승찬 어떻게 보면은 확인하지 않고 쓰는 뉴스가 너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거는 언론 정화가 필요하다는 신호일 수도 있습니다. 이, 이 인터넷이 보편화되면서 누구나 다 이제 글을 띄워서 기사를 만들 수 있고 지금 저도 유튜브 하지만 요즘 유튜브가 보편화되면서 누구든지 방송을 할 수 있어서 하나 던져놓으면은 그게 내가 믿고 싶은 거면 막 퍼져갖고 팩트가 돼버려요. 이런 것들이 천안함 사건 때도 마구 횡행했고 과거로 올라가면 오대양 사건 또 지금 이태원 사건으로 자꾸 이렇게 해서 뭘 사실을 뒤집어 버리는 게 많습니다. 아침에 출근길에 나갔는데 쥐가 죽어 있으면은 신경 안 쓰고 그냥 갑니다. 이 재수 없어 그러고 비둘기가 죽어 있으면 뭐 새가 왜 떨어졌지 이 정도. 코끼리가 죽어 있으면요 발 멈추고 이놈이 여기서 왜 죽었지 그럽니다. 근데 쥐나 비둘기나 코끼리나 똑같이 사망 원인은 같을 수가 있어요. 근데 코끼리의 사망 원인이 뭐다 그러면 쉽게 안 믿어요. 그 큰 놈이 거기 그걸로 왜 죽어? 이러면 자꾸 이제 의심에 의심이 많아져서 막 퍼지게 되는데 사람이 그런 마인드가 있기 때문에 자꾸 뭔가 하나 올려놓고 그럴듯이 흔들어대다 보면 코끼리 사인 의심하듯이 막 부풀려져서 헷갈리게 됩니다. 사인은 굉장히 간단할 수 있어요. 이런 것이 대한민국을 헷갈리게 만듭니다. 이게 민주사회의 약점이 모든 사회의 약점이죠. 믿고 싶은 거 믿는 거. 저는 부승찬이나 김종대 또는 우리 김순덕 기자까지 포함해서 그 정도로 쓰려면 좀 더 확인하고 써라. 좀 더 확인하고 써라. 특히 부승찬 씨는 이번에 책으로 냈으니까 이게 뭐 맞으면 다행이겠지만 틀리면은 좀 상당한 책임을 져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기본적으로 이거는 너무 단정적으로 하는 건 아니에요. 뭐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만은 하여간 이 하도 가짜 뉴스가 판을 치고 뭐 그거 갖고 막 그걸 이용해 정치 싸움을 하는 사람이 너무 많아서 레드팔과 부승찬을 비교해봤습니다. 저희 의견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